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기. 안녕하세요, 초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스미디어 주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편 1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미디어 랩사라고 하는데, 미디어 랩사는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나스미디어의 성장성과 우려점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지금에는 주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들어가기 앞서서 나스미디어의 매출 비중 추이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죠. 자, 온라인 이쪽 광고 이쪽에서 53%,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휴대폰 쪽이죠. 이쪽이 25%, 디지털 5개, 그러니까 5개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한 12%, 디지털 방송에서 이제 9% 정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온라인하고 모바일이겠죠. 여기서 거의 75% 매출이 나오니까 이게 가장 크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개는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보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건물 위에 옥상이라든지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붙어 있는 광고들, 요런 게 이제 5개 광고인데, 요거 여기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릴 수는 없지만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12% 정도 가고 있고, 디지털 방송이 이제 9%인데, 그렇다면 얘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쪽 광고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쪽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쪽 광고를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얘의 기회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있었죠. 유튜브가 전체 이제 광고를 집어넣기로 하면서 이게 이제 매체 확대가 되면서 이쪽에서 나스미디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성장성하고 관련이 있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의 매출을 쭉 볼게요.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 2016년에 700억 했는데 17년에 1200억을 했으면 여기서 엄청 점프가 많이 된 거죠. 50%도 넘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18년도 살짝 줄었다가 19년, 20년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었을 것 같았는데 2020년 작년에 꽤 선방한 거예요. 19년에 대비하다 보면. 그리고 21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커질 것 같고, 22, 23년에 앞으로 쭉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치가 지금 숫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16년에서 17년에 점프를 했고 거의 더블 점프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8년, 19년 살짝 늘었고, 2020년에 영업이익이,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보면 근 1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2년, 23년도 보면 이게 이제 300억에서 350억이 되고 근 4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금액으로는 100억 정도 업사이드가 되는 건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30%가 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보면 얘는 앞으로 향후 엄청난 성장을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차트로 들어가 보면 19년하고 지금하고 거의 주가 비슷하죠.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면 19년에 영업이익 306, 2020년에 살짝 줄었지만 2021년에 306, 거의 비슷하죠. 얘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16년에서 17년 가면서 근 영업이익은 더블 뛰었으니까 여기 45,000원, 작게는 3만원, 그러니까 3만원에서 45,000원 부근에 있던 애가 근 더블 가면 6만원에서 거의 9만원 정도 되죠. 그만큼 주가가 왔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쭉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많이 빠졌을 때는 15,000원, 이때가 그때네요. 이제 코로나 시작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한 4만원 부근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크게 변동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되게 소외돼 있다고 해야 되나? 주가에서는 이 회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이 지금 보시다시피 6월 14일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2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많은 거죠. 전일 거래량은 6만 5천 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소외주인데, 아까 매출에서 보셨듯이 21년보다는 22년이 낮고 22년보다는 23년이 낮는 이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는 향후 튈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까 그 부분을 확대한 건데요. 이 양복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제가 빨간 선 그음부 대략 그었는데 이게 지금 35,000원 정도 되네요. 35,000원 정도 되는데 2020년 1월달, 그 다음에 2020년 뭐 7, 8월달, 이때가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2021년에 2월이네요. 2월에 이 저항선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해놨죠. 돌파를 해놓고 보시면은 3월, 4월, 5월 계속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좋아. 얘가 저항이 됐던 부분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얘는 주가가 레벨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소외됐지만 어쨌든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냐 없냐인데, 일단은 성장성을 확보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하나 믿고 얘 밑에 내려오면 요게 지지 라인, 요거 지지 라인을 깨면 이제 손절을 가야겠죠. 그거 하나 건졌다고 보시고 일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일봉으로 보셔도 여기 아까 제가 월봉에서 표시했던 요 부분 35,000원 라인이, 요 부분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이제는 여기도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 본다고 하면 뭐 대략 이 정도 선이겠네요. 현재 주가에 있는 선, 요게 이제 저항 라인이 되겠죠. 저항 라인. 그런데 얘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작년 이제 8월부터 이 검은 부분, 요거는 개인 매수, 그 다음에 외인 기관들은 계속 이제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금 다르냐고 하면 얘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6만 주, 많아봐야 20만 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많다고 하면 이 부분이 수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구나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죠.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개인은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외인 기관이 이렇게 쭉 매수를 가고, 개인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파는, 이렇게 해서 크로스가 되면 주가가 조금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요 부분이 지지, 여기는 이제 저항 라인이 될 거고, 이 35,000원 부분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자, 보시면 올해 계속 여기 지금 41,000원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오늘까지 봤을 때 여기 오늘 주가는 4% 정도 올랐네요. 4% 올라서 양봉으로 쳐줬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를 뚫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워낙 없었죠. 없는데도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얘 유튜브 쪽으로 성장성, 일부에서 말씀드린 뭐 KT 가입자 대상으로 해서 뭐 커머스 요런 쪽 진출을 한다고 하고, 어쨌든 신사업 안 하던 신사업들이 KT에
후광을 얻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이 별로 안 좋았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근데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이쪽에 효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그동안 여행주라든지 그 전에 뭐 철강, 조선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좀 이쪽으로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디어 엔터 쪽 지금 잘 가고 있죠. 뭐 JYP 엔터라든지 요러면 미디어 쪽, CJ 뭐 CGV라든지 이런 것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눌려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얘는 여기서 이제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얘를 방해할 수 있는 게 뭐냐? 공매도나 대차였잖아요. 항상 그게 늘어나면 좋지는 않은 거였으니까. 이 나스비드 요게 이제 대차거든요. 대차 보시면은 뭐 증감, 여기 대차 거래 증감 라인이에요. 없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더 있고 플러스가 없어요. 대차가 증가하면 꼭 공매도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공매도 100%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제 조건인데 늘어나면 좋지 않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대차 거래 증감이 없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더라도 대차로 때려서, 공매도를 때려서 밑으로 내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 갈 수 있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공매도도 비중 보시면은 뭐 0.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0.08%인데 그것도 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공매도 되고 있는 92주, 20주 이거는 의미 없잖아. 이걸 때려서 저걸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킨다? 에이, 그러기엔 너무 작죠. 자, 그렇게 정리하자면 어쨌든 최근에 늘어나는 거래량, 그 다음에 외인 기관 매수, 개인 매도,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이제 저항으로 받고 있는 여기 41,000원대 라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아직 테스트는 안 했죠. 이제 네 번째 도전이 될 건데,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 얘네들이 좋다면, 지수가 너무 나쁘지 않다면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항상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저항 라인을 6개월 정도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그냥 돌파를 했다 다시 내려온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오랜 기간의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35,000원 부분은 강력한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글로벌 상황이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요 35,000원 부분에서는 아마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유가 성장성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좋은 일들만 계속 있고. 그런데 무조건 매수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수급이라든지 공매도 이런 것 좀 확인을 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 돌파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강한 양봉으로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를 한다면 어느 정도 주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스미디어 주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